자, 여러분은 지금 소통 테이너 오동철과 그리고 총각내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백만인의 선택 꼴통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93회 네. 우리 백희성 마스터. 화나야 움직이시는 분, 욱하시는 분, 이름 바뀌신 거 같아요. 백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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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네, 근데 화도 이렇게 침착하게 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화를 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화낸 줄 몰라요. 지금 화나신 거 아니죠? 지금 화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화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화나실 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도 네.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니까. 네. 사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녹화 테이프 다 내놔. 그럼 저희가 참고로 모시고 가서 쌓여 있는 녹화 새 박스. 테이프를 매일 하겠다고 사실은 꼴통쇼에 출연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프로포즈 하세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안 하고 저희가 그냥 이렇게 모시고 싶은 분들 모시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장 노벨? 네. 장 노벨 사무소에서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맡으신 업무는 뭐예요? 막 대단한 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처음에 한 업무는 네. 비교적 큰 업무였어요. 그러니까 네. 보통은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잡일을 할 거라 생각하는데 네. 장노벨 사무소에서 느꼈던 건 가장 신입에게 네. 기회를 많이 줘요. 이유가 네. 뭐죠? 그러니까 새로운 멤버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우리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한 경청해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했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저희 팀장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실패를 걱정하지 말라고. 와. 우리는 네가 당연히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실패를 감안한 기회를 주는 게 진짜라고. 네, 우리 그래서- 팀장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문화랑 우리가 선진국 정말 세계적인 나라들의 문화는 역시 틀린 것 같아요. 우리는 시킨 대로 해. 막 네가 뭘 한다고 이러잖아요. 맞아. 야, 너무 멋있네요. 실패를 감안한 기회를 줘라. 네. 이게 진짜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생각 제가 이제 그걸 기록을 적어놨는데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를 바라는 기회는 약간의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정말 기회를 줄 때는 잘해봐 이게 아니라 정말 결과를 바라지 않고 기회를 주는 게 진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그럼 그렇게 해서 처음에 했던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셨어요? 그 당시 했던 프로젝트는 처음 했던 프로젝트 기억이 안 나네요. 잠시만요. 근데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실패는 안 했고요. 네. 실패는 안 했고 그렇다고 뭐 성공도 아니었어요. 네. 네. 그럼 우리 작가님이 그거에 대한 어떤 제안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에서 조금 황당한 제안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요. 이제 건물을 비틀어서 네. 안으로 그 쑤셔 넣자고 막 네. 제안을 했었는데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모형들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 네. 그리고 장르벨이 내려와서 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총 6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와. 근데 정말 놀랬던 건 제가 제일 선택하지 말아줬으면 한 걸 선택했어요. 제일 이상한 거를. 그때 화 안 나셨어요? 맞죠.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근데 원래 그 모두들 장르벨을 무서워해서 네. 질문을 못 해요. 저는 몰라서 네. 또 질문했어요? 질문했어요. 네. 왜 이거 선택했냐고 그랬더니 네. 너 누구니 이러더라고요. 네. 어머. 근데 장르벨이 저를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제가 첫날 갔을 때 네. 그 이제 인사과 과장한테 이제 팀원들 다 소개받고선 한번 네. 쫙 돌고 나서 설명 다 들은 다음에 그 즉시 맨 끝으로 올라가서 장르벨 있는 그 방을 두들겼어요. 네. 혼자? 네. 네. 인사는 해야 될 것 인사는 같아요. 네. 아니 고용해 주셨는데 인사는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서. 네. 한국식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무식한 거긴 한데 네. 그거죠. 삼성 취업했는데 이건희 회장 방에도 올라왔는데 그래 갔더니 계셔요? 네, 계셨어요. 네. 그러더니 문 열어줘요?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누구니? 그래서 어. 나 오늘부터 일하게 된 건축가인데 네.
근데 저한테 축하해. 그래서 고마워. 그래서 근데 첫날 인사했던 나잖아. 그랬더니 네. 그러니까 네가 잘 모르니까 얘기는 해줄게. 근데 네. 보통은 내가 무슨 얘기할 때 내 말을 끊으면 안 돼라고 얘기해주더라고요. 어. 좀 이렇게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너한테 하나 가르쳐 주겠어. 네. 네가 여기 6개 중에 5개 이것들은 왜 네가 보기엔 괜찮아 보이냐? 그랬더니 괜찮아 보인다고 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건 네가 여태까지 어디선가 보아왔던 거기 때문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라고. 네. 내가 왜 제일 못생긴 걸 선택했는지 아냐고 그랬더니 그건 우리 눈에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뭔지 알겠냐고. 네. 그 못생긴 걸 아름답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야. 와. 장 루벨? 맞아요. 봉주르 장 루벨? 아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루벨 형님 만나러 가시자고요. 그러니까 문만 두드리면 만나주잖아요. 네.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장루벨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서 여쭤보는데 나이가 많으신 뭐 할아버지세요? 네, 아니면 굉장히 어떠신?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60이 넘으셨죠. 그러면 궁금한 건 그 장루벨 그 건물은 정말 특이하게 생겼어요. 어때요? 아니요, 굉장히 그냥 네. 임대 건물인데. 임대 건물에 남이 저런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평범한- 자기가 못하는 걸 남의 걸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자기도 겁나서 함부로 못하는 걸 그러니까 남의 돈 갖고 해보는 거죠. 네. 왜냐면 지적당할까 봐. 방금 전까지 되게 존경스러웠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루벨- 건축 루벨 형님 주관이 있으시네. 이분 겉과속이 다른 분이네요. 실제로 네. 정말 많은 세계적인 건축가 사무소가 네. 정말 평범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네. 건축가의 이제 역할인데 네. 건축가는 좋은 건물 짓고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좋은 건물을 짓고선 정작 살아보지 못하고 키를 건축주한테 주고선 떠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네. 좋은 건물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면 건축가가 되면 안 되고요. 네. 돈을 버셔서 건축가를 고용하셔야 되고요. 네. 좋은 건물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사람이 건축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디자이너도 똑같아요. 좋은 디자인을 갖고 싶다? 돈 벌어 사야죠.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사람이 디자이너가 돼야 되는군요. 근데 저는 좋은 그러니까 네. 돈을 못 버는데 좋은 집에 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가랑 친해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방법이 있었어요. 난처 안 해요. 아니 제가 그 장르벨 아는 만나러 후배가 간다. 있는데 집이 끝내줘요. 그래서 야 이 집 어떻게 냐 했더니 형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야 했더니 건축 관련된 책을 전 세계 있는 책을 다 수집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딱딱 포인트만 찍어서 나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딱 그랬더니 너무 심플하게 만들어 주더래요. 그래서 형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최고의 집은 그냥 내가 새롭게 만들어내면 너무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드니까 남의 거 벤치마킹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더니 형 저희 집 똑같이 만드세요. 제가 돈 안 받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은 저도 꿈이 양평에 그 제가 책에도 썼지만 꿈 사관학교를 만드는 네. 건데 예. 좀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똑같은 집들이 아닌 좀 차별화된 집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장누벨 사무소를 나중에 2년 정도 일하다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왜 나왔냐면 제가 갖고 있는 건축관이랑 좀 틀렸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사실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도 나오기도 했는데 네.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장누벨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제가 종종 이제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네. 되게 아름다운 건물들을 밖에서 보면 네. 들어가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네. 근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보안이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어. 몰래 밖에서 서성이다가 누가 나오면 네. 그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문이 닫히기 전에 발이나 손을 건네서 문을 막고서 들어갔어요. 와. 근데 들어가도 네. 또 문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옆에는 우체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우체통에다가 손편지를 썼어요. 네. 그 나는 건축가인데 밖에서 당신의 집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데 혹시 나한테 기회를 주면 당신의 안에서 집 사는 얘기 그리고 당신의 집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지 듣고 싶다. 나는 건축을 하지만 한 번도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네. 실제로 그런 과목이 없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렇게 그 편지를 우체통마다 다. 네. 30개 정도 와. 그렇게 몇백 개를 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답변이 왔는데 답변이 와서 딱 갔어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할머니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닥이 좀 너무 낡아가지고 오래돼서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다를까 차를 내주실 때 잠깐 자리를 피하셨을 때 바닥을 밟아보니까 삐그덕 소리가 나요. 근데 잘못하면 깨져서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이거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이거 못이랑 망치만 주시면 제가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했더니 할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안 돼요? 이거 위험합니다. 했더니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거기에 흔들의자를 놓고선 흔들의자에 앉아서 평생을 책을 보셨대요. 근데 지금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도 안 계시고 흔들의자도 없대요. 어디 간지 모르겠대요. 근데 가끔씩 지나가다가 그 자리를 밟아서 삐그덕 소리가 나면 멈추게 된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다. 그 소리와 추억이 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건축을 배운 거를 잘못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어마어마한 건축이 정말 좋은 건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장누벨 사무소에 간 거였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네. 나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집에서는 벽이 하얀 벽인데 그냥 새까만 떼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네. 지저분해 보여서 너무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워드리려고 페인트 칠이나 이런 거 하면 지울 수 있으니까 할머니 거기도 할머니가 사셨는데 네. 할머니께 여쭤봤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하셔서 평생을 벽을 짚으면서 화장실을 가셨대요. 지금 돌아가시 안 계시지만 가끔씩 그 벽을 만지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짜잔하고 뛰어나올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더러운 게 나쁜 게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건축이라는 게 돈이 많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흔적이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야 되는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생각이 들면서 장르배 사무소에서 하는 건축은 내가 원하는 건축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와.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축은 사람을 닮은 공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뿐만 아니라요. 때로는요. 그런 건축주도 있었어요. 제가 건축주분이 자기 집을 싹 고쳐달래요. 자기 어머니가 쓰시던 집인데 이제 자기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가 써야 되니까 너무 낡아서 싹 고쳐달래요. 근데 저는 2달 동안 이 사람을 건축주를 쫓아다녀서 한 말이 집을 고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어요. 건축가인데. 네. 근데 그 사람은 계속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꾸 짜증나게 하면 건축가 바꿔버리겠다. 저는 또 그렇게 화난다, 얘기했어요. 근데 화도 나긴 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해할 거다. 그리고 이제 2달째가 된 때쯤에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이해할 것 같다고. 그리고 왜 집을 고치지 말아야 되는지 알 것 같고 집을 고치지 않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설계비를 주셨어요. 우와.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와. 우와. 그때 또 한 번 느낀 게 뭐였냐면 집을 짓는 게 건축일 수도 있지만 집을 짓지 않게 하는 것도 건축일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축은 사실 돈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이라는 게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참 우리는 이 어떤 공간에 대한 추억이 좀 많이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막 어릴 때 뛰어놀았던 동네들 지금 가보면 다 무너져서 새 아파트 져 있고 맞아요. 이러니까 다 그런 기억들이 사라지는데 그죠? 그렇죠. 저희 보면요, 저희 이제 친구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 이 친구가 집에 가서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어머니가 계신다고. 그랬더니 왜냐면 그 어머님께서 왼팔이 불편하셔서 장롱 문을 여실 때, 그러니까 시집 오실 때부터 가져왔던 장롱인데 네? 이렇게 여신 거예요. 이렇게 손잡이를 열고 반대쪽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손잡이만 달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흔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더럽다고 생각하고 낡았다고 생각해서 버렸어요, 사실은. 근데 그 안에는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추억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 건축주들을 만나지만 프랑스에 돈이 굉장히 많은 거부도 있어요. 근데 그 거부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래된 고택급 인터뷰 들어가서 물어볼 때 만난 분인데 그분이 희성, 추억이 왜 소중한지 알아요? 그랬더니 왜요? 했더니
억만금을 줘도 다시 살 수가 없어서 잃어버리면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새길 수 있는 건축이었으면 좋겠다고, 그것들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건축이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지금 우리 작가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관계가 없을 수 있는 얘기인데 네. 우리 여성분들이 백을 사잖아요. 백을 백. 사면 이 이야기는요. 죄송합니다만 일주일 이상 못 해요. 근데 우리가 그 돈으로 여행을 가잖아요. 추억을 사잖아요. 그건 평생 죽을 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이 뭐냐면 백이나 이런 것들을 사지 마시고 정말 그 돈으로 여행을 추억을 사시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추억을 사시면 평생 이야기거리가 있고 소재가 있는데 우리는 이 나라가 성장하는 만큼 이런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처럼 이렇게 정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성장하지 못해서 물질적인 거에만 자꾸 만족하는데 저는 그러지 마시고 제가 네.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추억을 만드시고 추억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좋은 추억은 여행을 가서 백을 사는 게 제일 좋은 추억인 거겠죠. 알겠습니다. 네. 아우.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네. 아. 뭐 여성들에겐 네. 잊을 수 없는 기억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네. 여행을 가서 백을 사는 백을 거예요. 사오는 거. 네. 들어올 때 막 걸리나 안 걸리나 막 네. 서로 어떻게 네. 야 네가 들고 들어가 막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도 다 네. 추억이거든요. 맞아요, 막. 맞아요. 네. 아무튼. 어. 자,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우리 건축가로서의 어떤 그런 네. 모습은 좀 봤고 네. 디자이너, 화가기도 한데 디자이너는 또 어떤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오래된 가구들을 이제 정말 못 쓰는 가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예. 가구들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자기 그 아들들한테 전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전해주고 싶다는 거는 가구를 전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손때가 묻은 자기의 추억을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리폼해서 만약 예를 들면 옷장을 테이블로 만들고요. 아니면은 정말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다 망가지면 일부분을 잘라내서 새로 만드는 테이블에다 끼워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메시지를 남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남긴 이 그러니까. 나무 조각. 그렇게 이제 그런 것도 하고 패키징 디자인도 하고요. 그리고 디자인 명함 디자인. 명함 디자인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명함 디자인 좀 얘기해 주세요. 명함 디자인은 좀 제가 디자인하는 것도 좀 다 이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교 모임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교 모임에 따로 쓸 명함을 따로 디자인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쓰는 명함은 사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명함으로 전달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좀 특이한 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소심한 분들 있잖아요. 네. 아, 나는 알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긴 한데 사람들한테 얘기는 못 하겠고, 그러니까 근데 꼭 알리고 싶은데 창피해서 못 하겠 이런 분들 있으면요, 글을 아주 조그맣게 적어요. 안 보이게요. 네. 육안으로 보기엔 힘들게. 정말 재밌는 현상은요, 그걸 주시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누가 디자인했어? 이 거지 같은 거. 그러면서 다들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서 오히려 더 보는구나. 그 중에 한 분이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를 봐요. 네. 그러면 다 돌려봐요. 뭐라고 쓴 거예요? 뭐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다 돌려봐요. 재밌는 건요, 우린 큰 글씨는 흘려보고요, 작은 글씨는 집중해서 봐요. 그런 거. 또 어떤 분은 CEO인데 자기가 CEO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들 경직돼서 자기 회사에 대한 진짜 해줄 말을 안 해준대요. 네. 그래서 좋은 말만 해주고 괜히 자기랑 그 관계만 좋으려고. 근데 자기는 그 자기 회사의 쓴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는 내가 CEO인 걸 알았으면 좋겠대요. 아니 그 자리에서 모르고 네, 집에 가면 또. 네, 이건 좀 비용이 많이 들긴 했는데 특수 물감을 썼어요. 그러니까 밀봉이 돼 있는 명함인데 뜯어서 줘요. 그러면 CEO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정보만 있어요. 그냥 직원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얘기하고 나서 집에 가서 그 명함을 이제 다시 보면요, CEO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생겨요. 그러니까 산화 잉크 같은 거. 그러니까 진공으로 돼 있을 때는 안 들어가 있다가 공기랑 비용이 좀 많이 하면 들긴 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찍찍이 있죠. 그 끈적이로 CEO를 해놓으면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다 끈적끈적하게 손때가 자꾸 묻으니까 이게 뭐야 이러다가 몇 번씩 눌러보다가 이제 알죠. 현장에서 알게 할 때는 찍찍이를 쓰고, 집에 가서 나중에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하려고 할 때는
특수물감을 쓰고.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말씀하신 아이디어가 욕하고 싶은 사람한테 처음에 줄 때는 예, 여기 없어. 없다. 집에 왔더니 야이 쌍놈 새끼 욕이 나타나서 반성하고 이런 거 좋네요. 아이디어 좋네요. 해결했어요. 야, 아니 그런 명함 디자인 네. 이런 것들도 비용도 꽤 비쌀 것 같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요. 네.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궁금한 거는 본인 이제 어디 소속되어 있지 않고 본인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예. 사업체를 열어서 네. 설계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그림도 팔고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본인 이름으로? 지금 이름으로는 지금 3년째예요. 3년째. 네. 프랑스에 이제 잘 몰라서 그런데 프랑스에 계신 사람들의 어떤 정서랑 한국 분들의 정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제 2부를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적절한 질문. 그럼요. 질문이 살아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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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여러분 또 흥미진이랑 여기까지 들었는데 또 3부 안 들으면 또 아쉬우시잖아요. 이제 마지막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